그다음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통계로요. 우리가 미국의 무역 흑자를 365억 불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이 1,320억 불, 수입이 955억 불이에요. 그래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흑자를 봤는데, 그러나 투자를 보면 또 달라져요. 투자는 뭐냐? 우리가 대미 투자가 725억 불이고 미국이 대한 투자가 381억 불이에요. 그래서 334억 불의 적자를 봤어요. 그래 앞으로는 대미 투자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지금 중국에 우리가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최초로 적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중국하고 우리가 적자 보는 걸 미국 흑자로 메꿔줄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무역 부분에서 흑자를 보는 게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대미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문제는 이번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지만 할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외국 기업들, 전기차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걸 미 상무성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죠. 그러면서 이제 예외는 리스하고 렌트하는 차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건 지금 리스하고 렌탈 쪽에 쭉 치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쭉 완전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 쟁점화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10% 이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미국에서 10% 매년 10% 이상 소위 생산시설 투자를 못한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받은 거에 75%까지 이윤이 생기면은 미국 연방정부에다 갚아내야 된다. 그 다음 미국 정부는 필요하다면은 그 격리장부 포함해서 소위 과학기술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미 국방성이 원하면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해소가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언론에서 좀 착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한국같이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입법부 권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입법 추지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간에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결정한 것의 입법 취지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 우리 지금 아까 웨스팅하우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원자력 발전소 수출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수원하고 이제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 기술에 관한 원천 기술 특허는 우리가 한수원이 갖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 한수원이 갖고 있는 그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 원자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로 제일 유명한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적합하고 안전성도 상당히 높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그 APR 1400에 대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80, 그게 원래 우리랑 기술 공유를 해줄 때 시스템 80에 기초해서 만든 거다. 그런데 한수원 쪽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 갖고 한 거다. 그 중에 뭐 원자료 냉각시키는 기술이라든가 코드 쉐어링에서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는 건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이거를 제소를 해왔어요. 지금도 제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코 같은 것, 지금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수소려고 하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소를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해결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걸 계기로 해서 한번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걱정이 있죠. 그럼 웨스팅하우스 요구를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주는 거 아닌가. 결국 한수원이 뭐 국유기업이니까 정부에서 야, 그거 받아라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요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미국 현대는요,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면은 행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한국의 시각에서 미국을 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사회문화 교류를 상당히 강화시키겠다 해서 청년 교류를 상당히 강화할 모양인데 문화 교류하고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그에 따른 국빈 방문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성과는 그 현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결국에 북한 핵위협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 핵위협을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동맹으로서의 안보 공약을 해주느냐. 거기에 만약 우리 정부가 좀 하려는 것은 경제 안보 부분, 공급망 안보와 서플라이 네트워크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얼마나 또 긴밀하게 협력하느냐는 요 정도인데요. 뭐 우리 정부 입장이 거의 미국 걸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꽃놀이패 국빈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현 정부도 현 정부가 원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확장업기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정책을 펴주겠다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볼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하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제기한 문제. 동맹 70년이 중요한 건가? 정전 70년이 중요한 건가? 어디에 역점을 줄 건가? 지금 계속 지금과 같이 북한하고의 대치 국면에 가면서 안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될 건가? 여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느냐? 아마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근데 그 후자, 평화에 대한 담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희망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빨리 대화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아주 강경 일변도로 나갔는데 그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미 행정부가 좀 알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너무 제가 이거 정말 영어로 wishful thinking 너무 희망적 사고를 하는 그런지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그걸 깨달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해협 문제만 갖고도 미국이 지금 힘이 뻗치는데 한반도에서까지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 미국은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부수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도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사활적인 실존적인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깨달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미 외통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미국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 대통령만이. 왜냐하면 미국 워싱턴의 띵크탱크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한국 정부하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와 저 같은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고 지금 현 정부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힘들고 단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 제이크 설리반이나 토니 블랭큰 같은 친구들 기본적으로 상당히 국제관계를 차갑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거기에서 좀 건설적인 제안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해봅니다.